우리 조 선생님들은 학생들 휴대폰을 조 가방에 넣어주시고, 뒤에 있는 사회팀 선생님들, 자 여기 뒤에 있는 사회팀 선생님들 앞으로 오셔서 조 선생님이 아직 안 오신 조가 있어요. 그 조에 가셔서 학생들 핸드폰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사회팀 선생님들, 조 선생님이 안 오신 조가 있어요. 오셔서 조 가방에 핸드폰을 수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조 가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사회잖아. 안녕. 소개해드릴때. 휴대폰 갖고요. 얘들아, 그 조가방에 다 넣은 다음에 이쪽 조는 조가방을 이쪽으로 몰아주고, 여기 있는 조는 조가방을 이쪽으로 몰아줄까? 선생님들이 조가방 확인하기 편하시도록. 이렇게 여기 바닥에 두면 선생님들 오시면 챙겨주실 거니까 조가방을 다 모아서 이쪽 복도 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걷고 그 명찰 나누기 쉽도록 끝으로 몰아주세요. 다. 조가방에 넣어서 끝에 휴대폰을 수거해서 조가방에 넣은 다음에 조가방은 이 복도 쪽으로 보내주세요. 복도 쪽. 자, 여러분 조 휴대폰을 수거해서 조 가방에 넣어서 복도로 오면 됩니다. 복도 쪽.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자리에 조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아직 휴대폰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은 휴대폰 조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휴대폰 냈니? 다시 한번 주 사랑이 그 방송실 PPT 바뀌었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아까 그 PPT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리 배치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을까요? 자리에 우리 학생들 자리에 앉으시고 휴대폰 아직 제출 안 한 친구들 휴대폰 제출해 주시고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각자 좋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강사님 모시고 수리남으로 여행을 떠날 텐데, 태영 쌤, 우리 영상 있지 않나요? 자, 선생님들 문은 좀 닫아주시고요. 자, 우리 학생들 조금만 조용히 있으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조용히 해주시고 우리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자, 오늘도 청소년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리남으로 떠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두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어제에도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강을 듣습니다. 수리남으로 떠납니다.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현재 수리남에 도착했습니다. 조별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턴앤샤인, 지금부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들, 우리 이번에 모신 강사님은
우리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중독 재활 센터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덕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동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 마약 교육을 한다는 게 이 현실적으로 지금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이 마약에 대한 이슈들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또 한정막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좀 열렸는지 이 마약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초청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한소망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지 또 여기 와서 마약 교육에 대해서 하게 돼서 오늘 와서 여러분을 좀 뵙게 됐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또 가정에 또 침투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또 사춘기 된 시기에 정말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 목사님 중하나 목사님하고 또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좀 시간은 많이 활용이 안 되지만 요새 제가 그 지하철을 좀 많이 애용을 하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서 가게 되면은 자리가 7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네, 고개 딱 숙여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게 이게 중독인지 습관인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그 마약이라는 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중독이 되는 것이 우리 국내에 현실적인 모습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냐 하고 있을 때 있으면은 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길거리 가게 되면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뭐 마약 치킨,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간판에 대해서 본 적이 있으신 분이 한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의외로 많네요. 어떻게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을 안 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약 떡볶이로 예방 교육이 돼 있나? 예, 여러분 마약 하면은 그냥 떡볶이 하면은 우리가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약 떡볶이 하면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세요? 더 맛있나? 마약 떡볶이가 먹으면 어떤 기분이 더 들까? 그래 마약 떡볶이 말고 또 마약 김밥까지 한번 먹어볼까? 마약 튀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이 돼 있는데 이 자체는 제가 이 사회에서 마약자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 나이 때부터 마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마약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위험한 거는 아직 여러분이 자라고 있는 와중이라는 뜻은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더 키가 커야 되고 키가 크는 가운데서도 뇌가 더 발달할 수 있는 상황에 접해져 있어요. 그럼 항상 자라나는 와중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추억을 담글 수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마약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교도소 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제 10대 때의 추억입니다. 그것을 교도소를 갔다 오고 나서도 솔직히 마약을 접하고 나서 교도소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나서 이 약물 저 약물 접하다 보니까 중독이 심해지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올바로 성장할 수 없는 체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학교를 벗어나서 가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요새 법적으로 걸려서 저한테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는 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요새는 뭐 수리남서부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드라마서부터 마약을 접했던 그 상황들을 여러분 보면 호기심이 날 수 있는 그 나이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화면이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길거리 가서 찍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현란하게 전부 다 빨간색으로 마약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놨을까? 이건 인터넷 찾아도 없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길거리 가보면 마약이라고 적혀 있는 거면 제가 마약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고 나서 마약을 약 25년간 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어떤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추억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이 마약자는 이제 빼자. 이제는 제가 중학생이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마약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 뭐 저는 중학교 때 화장실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 담 넘어가서 담배도 피고 또 약물도 하고 이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뭐 충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만큼 바뀌고 그리고 또 사춘기가 저 때 있을 때 사춘기하고 지금 또 이때 사춘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또 초등학생서부터 사춘기가 오는 시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마약이라는 마자 그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웬만하면은 정말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 얼굴을 좀 많이 나왔어요. 어떤 그 특별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마약 중독자로서 얼굴을 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자로서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자체가 창피해요. 여러분들 누가 마약을 하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은 나쁜 놈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신병자 이상으로 생각하고 이런데 지금 마약하는 수가 너무 많아지고 검거에서 저처럼 어렸을 때 교도소 제가 17살 때 교도소 갔거든요. 교도소 갔다 오고 나면은 또 마약을 접하는 일이 더 심해져요. 더군다나 어린 나이 때. 그러면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벌 받는다고 생각해서 교도소는 가죠. 하지만 그 안에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게 약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안 될 일이죠.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앞에 오늘 나오셔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또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고 뭔가 마음에 깨닫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 함정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고 하지만 마약은 좋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목이 두 개가 있어요. 목이 우리가 목을 모가지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목이 두 개 있는데 목이 어떤 거예요? 큰 걸로 해서 뭐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치? 누구야 누구? 야 발목 조심하세요. 마약은 사람의 목만 잡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은 무슨 뜻이에요? 발목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에 가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얼굴 내밀고 자꾸 외치는 소리가 마약은 사람으로부터 달콤하게 다가오는 게 마약이다. 마약이 나쁘다 그러면 안 하죠 물론. 근데 사람한테 다가와서 그 달콤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함정이죠. 교회에서 항상 외치는 얘기는 사탄 마귀와 비교해서 외치는 거죠. 이와 같이 마약은 그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함정에 도사리고 있다는 중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걸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네요. 발목. 오늘은 그 마약의 특성, 그리고 중독자의 인생, 그리고 피해, 합리화, 뭐 책임감, 후유증, 가족의 고통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전부 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부모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같이 좀 관람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마약 교육이 안 돼 있지만은 가정에서 마약 교육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 대해서 좀 잘 그 자녀들 성장하는데 좀 잘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집에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지만은 약들 다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드시는 약, 영양제, 보충제, 무슨 보약서부터 뭐 여러 가지 약 없는 사람 집안에, 약 있는 사람 집안에 다 있죠. 근데 이 약이
알고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약이라 그러면 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고치고 우리 몸을 형성을 하고 있는 약이라고 하지만 약은 치료약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자녀들한테 이 약은 어떤 약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약을 살 수 있는 약들은 따로 있어요. 선생님 뭐 머리가 아파요. 무슨 약 좀 주세요. 뭐 이런 약들 아니면 파스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하지만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약을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는 약은 그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저 머리가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머리가 아픈가요? 진찰을 해주고 그래서 요거는 식후에 몇 시에 드세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이거는 누구한테만 준 거예요? 엄마한테만 처방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약 안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중에 약국이나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물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물들이 많이 있어요. 치료약이거든요. 네. 마약은 치료약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남용하게 되고 이러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엄마가 타온 약을 아들이 아프다 그래서 엄마 나 머리 아파.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엄마가 이거 머리 아픈 약인데 이거 먹어. 이런 거는 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아니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한테 어떤 그 해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어떻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걸려요? 걸려요?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엄마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 머리 아파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머리 안 아프게 좀 도와주소 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줘서 엄마한테 약국 가서 약 받아서 집에서 드세요 했는데 집에서 약이 몇 봉다리 있어서 아들이 머리 아파서 약을 줬다. 이러면 법에 걸립니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법에 걸리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거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체가 수면제도 있고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몇 년 전에는 이러한 일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저희가 기관이다 보니까 검찰에서 걸리신 분들이 저희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한 4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아줌마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억울해요. 이게 뭐가 억울합니까? 제가 사실 여자이다 보니까 얼굴만 이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 뚱뚱해지고 뭐 이래서 동네 약국 갔더니 약국의 그 약사 언니가 살 빼는 약 좋은 약 있어.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서
약을 약국에서 사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하시는 분들이 쭉 걸려서 오게 됐어요. 살 빠지는 약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살 빠지는 약을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약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죠. 특히 청소년 사이에도 이 약이 무슨 약이에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이렇게 보거나 여러분 SNS 통해서 금방 제가 얘기한 걸 딱딱 이렇게 찝어보면 나오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 핸드폰 다 집어넣어서 강의만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이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살 빠진 나비약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물론 알죠. 청소년들은 더 날씬해지고 키가 크고 얼굴만 이뻐지는 게 아니라 몸매도 S자로 근데 이뻐지고 그런 거는 다 선생님이 이해를 해요. 근데 약으로 이뻐진다? S라인을 만든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중독된 사람들이 살 빠지는 약으로 중독된 사람들이 무수하게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 여러분 약으로 중독이 되면 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약으로 중독이 되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마약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불법 마약에서 중독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약으로 치료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다 해봤지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약으로 그런 약이 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보다도 더 좋은 상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독에 대한 증세고 병이에요. 그만큼 중독의 두 글자는 그만큼 사람을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10대 되시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SNS를 통해서 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어떨 때는 교회도 제대로 못 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호기심에 SNS를 통해서 다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이 마약 구하는 법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근데 마약인지도 모르고 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마약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의료용 약물만 접했다 그래서 중독이 되냐 안 되냐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불법 마약까지 접하게 되면 진짜 중독자 인생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25년간 마약에 중독이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가족이고 누구 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살아왔었습니다. 이 마약 거래가 여러분 텔레그램 아는 사람?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텔레그램은 왜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카톡을 쓰고 있지만은 왜 텔레그램을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텔레그램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접촉한 사람들 중에 마약으로 접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같이 연결이 되게 되면 마약 중독자와 연결이 돼서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비밀적으로 대화해서 삭제해버리고 내가 나와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구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판매하는 일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또 만나보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됐잖아요. 아빠, 나 공부하게 공부방 좀 하나 얻어줘.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공부한다는데 공부방 하나 얻어주는 게 저도 자식이 있는 아빠고 자식이 뭐 열심히 한다는데 뭘 못 해주겠습니까? 자식이 공부하고 열심히 성장한다는데 내가 주머니 돈이 없지만 대출을 해서라도 내가 자식이 근데 거기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람 모여가지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판매하는 게 그게 또 걸렸잖아요. 얼마나치 마약을 판지 아십니까? 거의 2억 원어치 넘게 3억 원어치 마약을 판매한 게 적발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네. 호기심에 마약을 접해서 본인이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마약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용하고 중독이 되면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보다도 누구한테 한 대 맞아서 싸움질해서 여러분 뭐 학교에서나 뭐 밖에서나 누가 또 비행 청소년이나 술 취한 사람이나 한 대 때릴 수 있고 맞을 수 있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병원에 가면 되고 경찰서 가면 되고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약을 누구한테 공급을 하고 그 사람이 중독이 되면 사람 인생 완전히 망가집니다. 네, 완전히 망가져요. 얼마나 위험한 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마약에 맞자만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딱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도 의사의 선생님 얘기를 듣고 확실하게 이거는 어떤 약이고 이건 어떤 약인지 구별을 딱 짓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들 간에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물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담배에 대해서 금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중학교 때 받아본 적도 있고. 자, 여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 약 수달 전에 우리나라가 그런 마약에 대해서 꼭 마약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의료인 약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 때 공부를 잘해야 돼.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학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시험 때면 그래서 그 강남의 그 대치동에서 일하는 게 ADHD 공부 잘하는 약 그걸 학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그 약 심각한 약입니다. 약 중에서도 그 필러폰 성분 들어가 있는 거 전 세계적으로 약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있는 게 필러폰, 코카인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있는 약을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우에 타서 그 필러폰이라고 해서 그 ADHD라고 그것도 의사의 처방에 받아서 주의 결핍증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ADHD 약물을 접하고 중독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치료약으로 해서 주의 결핍증에 의해서 집중이 안 되고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약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 그러면 여러분 노력과 성의 없이 공부를 해서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는 거는 정말 노력과 성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에 대한 기억이 창출이 되는 거고 뭔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건데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 넘어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10대의 마약류 사범이라고 그래서 그 사범이 있고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마약을 접한 사람들 법적으로 걸린 사람들 사범이라고 해요. 네, 이게 지금 그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가 지금 광고나 이런 걸로 딱딱 한번 본 적은 있습니까? 본 적은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이 광고로 인해서 무슨 흥분제, 공부 잘하는 약, 날씬한 약, 뭐 이렇게 해서 유혹이 돼서 한번 그걸 눌러보고 나서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마약을 구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건 정말로 그 알고도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마약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게 이 좀비 마약이라고. 여러분 그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약에 취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펜타닐 패치제인데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한테 수술 환자들한테 이게 패치제를 붙여서 쓰는 약물이긴 한데 중독이 엄청 강한 약이에요. 이것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지금 강타당해서 하루에도 사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 데는 경찰이 가지도 않아요. 중독이 너무 심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 있는 일이라고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펜타닐 중독이 되면 이것도 무슨 약물이에요? 의료용 약물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받아서 쓰는 약물인데 이 약물로 인해서 중독이 돼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담 자체가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지.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무조건 중독 전문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그나마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 약물이 왜 위험하냐면 어떠한 약을 주입을 했을 때 우리 뇌를 강타하게 됩니다. 뇌를 강타하게 되면 손발이 움직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얘기하는 것도 뇌에서 지시를 해서 뭔가 순발력 있게 말을 할 수 있고 손동작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눈동자나 여러분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뇌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러한 약물이 몸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좀비처럼 쓰러져 가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의 역할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여러분 앞으로라도 나는 저러한 약물은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뭐 앞으로 안 해. 이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골절이 되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패치를 쓸 수는 있어요. 치료약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중독이 되어버리면, 제가 이제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전화도 많이 받는데 이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시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이 패치제를 아프다고 해도 붙이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 암에 걸린 것보다도 중독에 걸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중독이 되면 하지만 중독이 돼서 고칠 수는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을 가야 됩니다. 평생. 네. 제가 25년 동안 마약을 했죠. 하지만 제가 21년째 마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21년째 제가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합하면은 46년 동안은 제가 중독자들을 중독된 상태에서 중독자였고, 그리고 지금 중독자였던 사람들을 제가 1년에 500명에서 1000명을 만나고 있는데 중독된 사람만 만나고 있어요. 네. 중독이 되면 우선은 인성적으로 잘못되고,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무시가 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존재가 되고, 제일 마지막은 뭐가 망가집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부분이 망가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여러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영적으로 가라앉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주된 요점이 되는 거죠. 제가 교도소도 많이 갔다 오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약물들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제가 접해 봤지만은, 어떠한 약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중독에 늪에 되게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때요? 우리 어머님은 중학교 때부터 경찰서, 아들이 경찰서 잡혀갔는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고, 제가 그래서 군대도 못 갔습니다. 남자라면 군대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도 못 가고, 제일 많이 갔다 온 데가 정신병원이고 교도소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반복적으로 물레방아 돌듯이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회복이라는 것 자체는, 이 치유라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뭔가 망가져 있는 것을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도덕적이고 인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요점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20대, 30대에 제가 마약 중독으로 힘들어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뭐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 기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면 답이 기도합시다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덕이 형제 뭐 마약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또 경찰서 갔다 왔군요. 그러면서 어깨 잡고 우리 함께 힘써 봅시다. 그래서 근데 힘든 얘기를 다 해줬어. 다 해줬는데 결국에는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합시다. 목사님들이 10명이 오면 10분이 다 그래. 기도합시다. 그래서 야 정말 답이 없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결국에는 20년이 그 중독된 상태에서 20년이 넘어가고 때쯤 과거에 제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어디 가서 막 경찰서 가서 부시고 난리를 부려서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나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랬던 분들이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네. 왜 기도를 하라는 거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제 85세가 되셨어요. 지금도 누워 계시고 있지만은 항시 그 성경책을 갖고 계세요. 네, 성경책을 갖고 계시고 제가 집에서 큰아들이에요. 정말 왕처럼 자란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돈 안 주면 학교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하지만은 제가 그 20대 때 동네에서 하도 말썽을 부리고 마약 때문에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요새는 이제 동네에서 반상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반상회를 하는데 저 집 큰아들 때문에 우리 동네에 완전히 망친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우리 집이 이사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밖에 나가면 그 동네 정말 내가 다 박살내 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마음 먹은 적도 있고 이런 반항심에 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는 정말 마약도 안 하고 정말 이제 사고도 안 치고 올바르게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그 여행도 시켜드리고 제가 할게 엄마. 정말 잘할게.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고 저녁 때 바로 마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독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중독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중독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만 살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중독은 하나의 큰 질병이다.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어요.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낡은 사고방식 갖고 사는 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요새 그 어린 학생들, 여러분 청소년들 하게 되면 말이 짧아요. 준말로 쓰죠. 무슨 언어 쓰면은 저는 이제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카톡상으로도 말은 줄여서 하는데 뒤에다가 그 느낌을 또 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그래서 그 뜻은 다 제가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은 짧고 뭔가 자유로운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그 자유함과 마약을 하면서 자유하다는 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불법 마약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는 약물들은 절대 저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유학생이에요. 유학생.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보면은 모임이나 파티나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면은 마약 없이는 파티가 재미가 없고 행사가 재미가 없고 이래서 또 안 하게 되면은 왕따처럼 따돌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독돼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고 유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또 공부하다가 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례들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거로 좋지만은 절대로 마약과 연관될 수 있는 거는 따돌림 당하더라도 그거에 관계돼서 해당하는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나 이제 안 해, 뭐 안 해. 아침에 단단히 약속하고 그 핑계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중독이 심했냐면요. 제가 그 마약을 몇십 년 동안 하다가 마약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우울증이 심하게 돼요.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하고 자살할 수 있는 자체까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분명히 자살한 걸로 해서 제가 숨도 못 쉬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30대 때 90년대에 이런 사건인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도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박영덕 씨 부모님 되십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큰아들 맞습니다. 지금 사망 직전에 있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은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리고 제가 큰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일 만에 왜냐면 몸이 굳어서 주사 바늘도 안 들어가고 치료할 수가 없는 와중에 있었는데 이 3일 만에 몸이 풀어져서 제가 깨어나게 됐습니다.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의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왜 나를 살렸냐?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마약에 대해서 마약 때문에 그 달콤하다고 나만 자유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마약이 그 함정에 가려져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가 나를 살려서 내가 멱살을 잡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로 병원을 나와서 다시 한 게 마약이에요. 죽음도 불사하고 막을 수 없는 게 마약입니다. 지금에서야 어머님한테 이거는 제 그 방송 유튜브 찍은 거에서 나와 있습니다. 엄마 아들이 죽었다는데 병원에 안 와보시는 부모가 있어요, 엄마? 엄마 왜 안 왔어요?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이 너는 이미 과거에 죽었다. 마약에 중독이 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네가 병원에서 죽으나 마약을 하고 있을 때 죽으나. 그래서 사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툭하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 경찰이 실어다가 집에 갖다 놓고 우리 어머님 지나오실 때 집에 오면은 대문 앞에서 엎어져 있고 죽었나 살았나 보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런 거 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 전혀 부모의 마음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식이 있고 나서부터 부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일상에 떠드는 약물하고 불법 마약하고 불법 마약만 마약이 아니라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약물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에서 받는 약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독이 되어버리면 일반인과 달리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법을 무시하고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제가 전국 교도소 다니면서 마약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내 돈 주고 내 몸에 내가 하는데 왜 내가 교도소에 와야 됩니까? 누구 피해도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체가 마약 중독자의 합리화가 굉장히 많이, 보통 사람들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중독자는 합리화가 더욱 심합니다.
변명하는 게 지금 다 다르죠. 요새도 그 연예인이나 엘리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약을 접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돈 스파이크도 어쨌든지 간에 저한테 와서 많이 또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교소를 가게 됐습니다. 네. 치료하는 게 마약은 단번에 치료하는 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치료받고 상담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그래서 치료하고 치유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치유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병원은 치료를 많이 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이 자체가 병원 치료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영적인 치유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 교육이나 학교 예방 강의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첫 번째로 마약이라는 걸 많이 좀 사회에서 많이 봤냐고 손 많이 드셨잖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 있는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이제 손을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손을 들고 질문할 때 두 가지는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거 갖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가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질문 있으면은 손 들어 보세요 해서 손을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2명만 내가 질문을 받았어요. 첫째 질문을 받고 내가 강의를 잘못했나? 첫째 질문은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마약은 어디 가면 사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서 그것도 청소년한테 정말 위험하구나. 이게 제가 16년 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가 이 학교 예방교육 가서 처음 들었던 질문이에요. 두 번째 학생한테 질문이 뭐예요? 첫 번째는 마약 어디 가면 사요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마약 얼마면 사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된 시점에서 지금 10년이 넘게 흐르는 와중에 그 질문이 다 정해졌어요. 어떻게? 지금은 마약 어디 가서 사는 줄 SNS를 통해서 다 알고 SNS를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 종류에 대해서 마약 가격에 대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질문과 답은 다 아는 거죠. 그때 그 질문과 답을 다 아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2006년도에 저한테 질문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약물을 안 하고 잘 살아가고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어릴 때부터 이 중독에 대한 심각성은 잘 알아야지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비행 청소년으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안 하고가 마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과 마약과 관계가 없이 그러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끔은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떨 때는 권사님 자녀, 어떨 때는 장로님 자녀,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자녀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마약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색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1시간쯤 넘게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마약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말 우리가 다가서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될 일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약의 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화랑은 실제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다루는 작가나 감독님들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조언을 많이 얻어 가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물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물 용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그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화학 물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인생의 기로점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물도 들어가면 뇌에 제일 먼저 침투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가 되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약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그래서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하지만은 약으로 치료는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신과 그 병원에 대해서 문화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신병원만 10번 정도 입원했다 그래도 정신과 홍보하려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병원 중에서 내과나 물론 여러 과가 있지만은 병원을 제일 많이 가야 될 때가 정신과예요. 정신과. 왜? 정신과는 정신병자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가 어떤 걱정, 근심,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자체는 전부 다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중독으로 된 사람들은 정신과 가서 상담도 받아야 돼요. 왜 중독은 정신과에 가야 되냐? 중독으로 된 후유증이 정신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초조를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 때문에 정신과가 좀 필요한 거고 여러모로 있죠. 물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은 정신과는 필요가 없지만은 문화 자체로 봤을 때는 정신병원을 가는 거는 병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의외로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은 마약을 접한 그 부모 가족들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마약을 접했는데 우리나라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 사람 뭐 처형해야 돼, 교도소 보내야 돼, 무기징역 살아야 돼. 그런 문화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도소 있을 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고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추측하겠는데 한 가지 제가 우리 어머님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나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관광 시켜주고 정말 아버지도 이렇게 호강해주고 다 그렇게 할게 했더니 우리 어머님 말씀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영도가 엄마는 너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어릴 때 제가 마약 중독자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무당 불러다가 집에서 구탄 적도 있고요. 또 산에 가서 부처님한테 불공 드린 적도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안수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님이 그 예수님한테 평생 기도를 한 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85세지만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힘이란 것은 제가 잘나서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또 요새 그리스도인 자녀에게까지 마약이 침투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제가 오늘 와서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좀 간증거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그 복잡한 성경책을 보기 시작을 했던 적이 20년 전이었어요.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2년 동안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 복잡한 이 두꺼운 성경책을 왜 보는지 도대체 뭘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 건지 2, 3년 동안은 정말 골머리 아프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또 제가 회장까지 또 했었는데 신학교에서 그 만약 교수님들이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교도소에서 재판받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도대체 말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내가 평생에 있어서 그런 초조함과 뭐 판사 앞에는 많이 서봤는데 근데 이런 강단에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교회는 이 한소만 교회가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도 제가 이게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저한테는 우리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은 아빠가 워낙 마약 쪽에서 이 나쁜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 거에 이 마약에 맞자만 들어도 그냥 했었는데 오늘 한소문 교회에 오늘 처음 와서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또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그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 뭔가 마음에 좀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주한담 목사님 목사님이 그 엄청나게 저 회사에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온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덕에 오늘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에 대한 간증이나 얘기는 시간이 뭐 밤새도 뭐 부족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뭔가 마음에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박히고 담아갈 수 있지만은 또 사회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세요? 정말 또 중독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일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지. 예. 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두 가지 빼고요. 예. 얼마면 사냐, 어디서 사냐 이런 얘기 빼고. 마약 신고 전화는 몇 번으로 해야 돼요? 마약 신고요. 마약 신고는 중요합니다. 이거 질문 잘해 주셨어요. 마약을 신고하는 거는 저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담배 피우고 저거 하고 저게 마약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자체가. 그리고 요새는 인권이 있어서 저 사람 마약합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증거가 있으면 돼요. 증거. 뭐 마약을 피우고 있거나 마약을 팔고 있거나 뭐 이걸 사진 찍거나 뭐 이랬을 때 경찰서에 112에 신고해서 저 사람이 마약을 파는 것 같습니다. 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같습니다라고 해도 또 안 돼.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서 무슨 증거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약 신고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술 취해서 가는 사람을 갖다가 술 취해서 가는 사람이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거기다 112에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 마약했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술 취해서 간 사람이야. 술 취해서 간 사람을 갖다가 자기 마약 신고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열받겠어. 오히려 이거 무고죄로 신고한 사람은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돼요. 그냥 112에. 그리고 마약 수사대가 따로 있습니다. 광역수사대라고. 거기는 마약만 담당하는 데라. 그런데 그 생각지도 못한 질문 받았네. 야, 그거 진짜 이런 질문 받기 힘들거든요. 역시 깨어 있는.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일단 아무래도 강사님께서 이제 마약에 관련돼서 좀 마약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강연을 이제 하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살짝 강사님이 보시기에 요즘에 청소년 관련해서 마약의 범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살짝 강사님이 앞으로 보시기에 미래에는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뭔가 강사님의 혹시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 마약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방침을 바꾸는 거는
왜 바꿔야 되냐? 초등학교 이전서부터 여러분 담배에 대한 교육, 금연 교육을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마약이나 의료 약물에 대해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이런 교육을 좀 받아야지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학생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은 그 마약에 대해서 중독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이나 예방이 지속돼야지 줄어들 수 있는 거는 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한 사항이 우리가 SNS 통해서 얘기하면 좋음, 나쁨, 아니면 매우 좋음, 매우 나쁨 이런데 두 분이 질문한 거는 아주 매우 좋음에 들어갑니다. 아주 또 계신가요? 질문? 네. 네, 그 청소년들이 혹시 이제 호기심이나 이제 SNS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호기심에 한번 약을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냥 계속 있으면은 두렵고 이러니까 그냥 있으면 계속 또 중독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했으면 좋은 대처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 같은가요? 여러분들은 필요한 게 마약에 대해서 예방 교육이 필요한 거고, 예방 교육을 교육처럼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청소년이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이런 그 자체를 계속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 배워가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마약도 계속돼서 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방적으로 계속 필요한 거고, 약물을 접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나 아니면 중독 전문 병원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이런 중독에 대해서 마약을 접했는데 호기심에 접했더라도 우선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뇌에 대한 치명적인 게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치료할 수 있는 영향이 되는 거고, 저한테 왔을 때도 제가 상담을 해봐서 지금 어느 수준에 있으니까 병원에 필요한지 상담에 필요한지 마약 교육에 필요한지 이런 지속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본부가 있고 제가 있는 데는 중독재활센터라 그래서 지금 그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상담 요청을 해서 그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 필요한지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제가 말씀해 드리고,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는
병원도 중요하고 한국마이테 지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그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잡아 주시고 했던 것처럼 약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교도소에 나와서 정말 오갈 데도 없고 정말 자기가 치료받고 싶고 있을 때 또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서 손을 잡아줘서 이끌어 주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또 있나요? 예. 마약 자체를 자기 의지로 끊기 힘든가요? 야, 질문이 그냥 보통 어린 학생들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예. 이 고차원 미리 질문하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애매한 질문? 자, 중독이라는 그 자체가를 내가 또 한계점에 대해서 약간 높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마약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독은 두 글자가 굉장한 무기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끊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노력과 의지가 다르지만은 사람의 의지로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중독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의지하고 훈련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에너지가 새로 만들어지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으로 파괴된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나 의지가 강하고 약하기 전에 사람의 의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나 에너지는 뭔가 영적으로 성장이 됐을 때 그거를 누가 잡아줘요? 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잡아줘서 자괴감도 형성이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할 수 있다는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넘어질 수 있는 단계를 자기가 버텨서 있다 보면은 새로운 에너지와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력과 의지로 여러분들 그렇죠. 너는 노력이 부족해. 너는 의지가 부족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은 답답해해요. 누구는 안 하고 싶어. 누구는 저걸 하고 싶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침에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저녁에 약을 했던 거. 나도 의지가 있었어요. 노력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질문이 있어요. 또,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고요. 네. 제가 거의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이 마약 교육이라는 거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마약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안심도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마약의 심각성이
점차 엄청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요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때 누가 주는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되게 심각하다라고 많이 보여지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여기 계시는 그 학생들 자녀들이 이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더 경적으로 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하게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조금 드는 생각, 좀 질문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마약이 안 좋다라는 것도 알고 한데 가끔 뉴스를 보면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발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교육을 처음 받다 보니까 그 전문가님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그런 뭔가 위험하다라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의 의견 한번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학생들이 뭐 그런 매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마약은 괜찮은 건가?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이 위험하다는 그 어린 층에 지금 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마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자체가. 그리고 외국에서 합법화한다는 것은 외국 유학생들이 주로 와서 주장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합법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는 자, 첫째, 마약이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은 유엔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에서 이거는 마약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초 자체도 마약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합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선은 합법화를 해야지 돈이 안 깨져요. 짧게 얘기하면 지금 이 동남아 이 아시아권하고 미국, 캐나다 밑에 콜롬비아, 멕시코하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보면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나 주 합법화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전쟁 중에 무기 지금 우크라이나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있지만은 무기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있고 도박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있고 마약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합법화하는 나라 그 주위에 보면 마약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그 콜롬비아서부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마약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마약을 밀수를 하고 돈 세탁해서 그 나라 돈을 빼와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들어와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화를 해버리면 마약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대마를 재배해서 어느 양만 판매를 하면은 돈 세탁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담배로 생각하면 되면 담배가 우리가 합법화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담배에서 나온 세금을 갖고 그거를 금연으로 그 사업을 해서 그 보건소마다 치료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방식도 그렇게 해서 대마를 판매를 해서 뭐를 해서 그 세금으로 나온 거 갖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돈이 뺏기지도 않으면서 중독된 사람들을 교도소에를 안 보내고 첫째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거는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검거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교도소를 가게 되면 교도소를 더 많이 지어서 나라의 세금으로 더 많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뭔가 어차피 중독자가 많이 있어도 치료에 대한 또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합법화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합법화하는 거지 그게 좋다 그래서 합법화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린 친구들은 그것을 그거는 그냥 좋아서 그냥 합법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연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방식이 제일 많은 게 마약이에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그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례들도 있어요.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마약이 한번 팔아서 먹으면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요새는 지금 태국이 지금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대마로 합법화하고 있지만은 태국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양하고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그 나라에서 판매했던 거를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10배 이상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우 그 위험 속에 있지만은 방어 속에도 있는 거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위험성을 알리고 그리고 외국이나 이런 거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한 외국에 합법화 한다 그래서 그 나라 가서 내가 이 나라 합법화 하니까 이 나라 가서 내가 대마 한 대 피워도 돼, 뭐 마약 한번 해도 돼 이런 거 자체는 그 법적으로 걸립니다. 태국에서 합법화하고 마약으로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거 먹어도 법적으로는 걸려요. 네. 그래서 그 질문 주신 사항은 우선은 우리나라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이제 크면은 또 클럽에 다니고 이러다 보면 제가 왜 그런 얘기도 했냐면 마약 용어 중에서 퐁당이라는 게 있어요. 퐁당. 네. 남이 주는 거 먹지 말라 그러고 남이 주는 술 먹지 말라 그러고 음료수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합법화된 나라에서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주는 거 먹지 말라. 왜 파티나 모임이나 많이 있어도 의뢰의 마약은 어떤 범죄 안에 속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고 마약이 좋아서 합법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 등지에서 합법화를 한다기보다는 그 주사기나 이런 거를 나눠줄 수 있는 거는 에이즈가 많이 그때 번창을 했을 때 주사기로 해서 에이즈가 또 번지기 시작을 하니까 나라에서 주사기를 나눠주고 약도 일부러 주면서 에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시작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절대로 치료약도 치료약이지만은 우리나라의 불법적인 마약으로 해서 제가 10년 전에도 법적으로 걸린 사람만 이렇지 우리나라에 숨어서 마약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도 100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의료용 약물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식약청에서 지금 마약으로 걸린 사람 외에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하고 있나 해서 하수 처리장에서 지금 처리장이 우리 한국에 있는 데를 다 처리했더니 마약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이 암수를 따진다면 마약 사범으로 걸린 사람들에 보면 30배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네. 제가 하나 이제 네. 더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좀 쉽게 접하거나 혹은 이제 조심해야 할 일상생활에서 좀 왜 저희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학생들 공부한다고 고카페인 음료 같은 네. 거 마시고 하는 그런 류로서 저희들이 좀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그런 뭐 음료나 먹을거리들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대치동 사건 때문에 그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니까 그걸 그 허점이 돼서 그 요점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이제 학교도 그런 예방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강남이나 이런 데는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원 안 다니면 이상할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마약을 범죄하는 판매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이 그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마약을 섞어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들어오고 그걸 나중에 그 자식이 마약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 약점을 갖고 돈을 뜯어내기 때문에 우선은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공짜로 시음하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뭐 먹어보라고 먹어보라고 주고 뭐 그건 사라고 주는 거거든요. 뭔가 돈을 이익되라고 주는 거고. 그리고 절대로 이 학교 주변이나 누가 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여성분들은 진짜 남이 주는 거 드시면 안 돼요. 친분이 있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 계통에서 이 마약 이 하나만 갖고 일을 오랫동안 추진한 사람이라 그 특히 여성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당하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가 어떻게 당할지를 모릅니다. 제가 오늘 와서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남이 주는 거 먹지 말고 오죽하면은 미국에서는 어떤 모임이나 파티 갈 때 네 컵 가져가니? 이럴 정도로 사건이 많이 됐으니까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은 제가 어떤 뜻인지는 잘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마약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경험자로서 그리고 많은 중독자들을 내가 대하면서 이런 거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요만한 그 무심결에 그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던 무슨 궁금한 사항이 있던 여기 다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어린이 쪽에 목사님도 계시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상담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더 질문 사항 없으면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연 주님 강사님께 박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교회에서 하시는 게 처음이셔서 많이 좀 긴장되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정리하면 신고 어디로 해야 되냐?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라는 말은 곧 범죄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남이 주는 거 먹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님 네 나오셔서 우리 이후 시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비전을 너무 짧잖아요. 그냥 하라는 거. 그냥 내려가야 돼. 20분에 내려오라고 그럴까요? 30분까지 오라고. 그 지금 그대로 하실 거죠? 조 선생님 여기로 오라고. 인원 파악해서. 네, 여러분 우리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조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조 학생들 인원 수를 세서 여기로 좀 오시면 됩니다. 그 마일리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조 선생님이 안 계신다 하는 친구들은 조장이 해야 합니다. 조장이 해야 하고 2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줄 먼저 조 선생님께서 학생들 숫자를 계수하셔서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 선생님이 안 계신다 하는 조장들은